새벽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택시를 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병원이 없었습니다. 택시는 30분을 달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참았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닐 때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 학군이 좋다고, 아이들 교육에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도 동의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녀들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모두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학군 좋은 동네와 병원 없는 불편함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중년분들이 여전히 자녀를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학군을 보고 방개수를 세고 학원가를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생각보다 빨리 떠납니다. 대학 가면서 나가고 취직하면 완전히 독립합니다. 결국 부부만 남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이 집은 자녀를 위한 집이었지 우리를 위한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40대에 큰 평수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녀가 둘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공부방도 따로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인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위치도 학군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좋은 학교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학원가도 발달한 동네였습니다. 집값도 비쌌지만 감수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첫째가 대학에 갔습니다. 타지로 갔습니다.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방학 때만 잠깐 집에 왔습니다. 둘째도 몇 년 후 독립했습니다. 이제 박 선생님 부부만 남았습니다. 넓은 집에 둘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넓었습니다. 청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갔습니다. 난방비는 겨울마다 부담이었습니다. 쓰지 않는 방이 2개나 있었지만 관리비는 똑같이 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멀었습니다. 학군은 좋았지만 의료시설은 부족한 동네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60을 넘기자 정기검진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장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학원가는 발달했지만 대형마트는 없었습니다. 작은 슈퍼만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멀리 가야 제대로 된 마트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자녀 기준으로 집을 골랐던 것을 말입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녀의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샀습니다.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자녀는 아침잠을 더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라서 지하철역이 멀었습니다. 출퇴근이 불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참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멀리 갔습니다. 이제 그 학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매일 불편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다니려고 해도 멀었습니다. 복지관도 멀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멀어서 어디 가는 것이 다 힘들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10분을 위해 나의 20년을 희생했다고. 그 10분은 고작 3년간만 필요했던 것인데 말입니다. 정 여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 여사님은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큰 거실이 있는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자녀는 친구들을 자주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중학생이 되자 친구들을 집으로 안 불렀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더욱 그랬습니다.
넓은 거실은 텅 비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위해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몇 년을 위해 평생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평균 20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집에서 40년, 50년을 삽니다. 자녀 기준으로 고른 집에서 자녀 없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의 필요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필요한 것과 크면서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교가 가까운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원이나 도서관이 더 중요해집니다. 대학생이 되면 아예 집을 떠납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고른 집은 금방 맞지 않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요는 더 명확해집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학군보다 병원을 봐야 합니다. 좋은 학교가 가까운 것보다 좋은 병원이 가까운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학교를 몇 년만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을 수십 년 다닙니다. 정기검진, 만성질환 관리, 응급상황 대비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병원 도보 10분 거리에 사십니다. 학군은 별로였지만 의료 접근성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매우 만족하며 사십니다. 정기검진 날이면 산책 삼아 걸어갑니다. 감기에 걸려도 부담 없이 진료받습니다. 응급상황이 생겨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입지라고 말입니다. 둘째, 방 개수보다 관리 편의성을 봐야 합니다. 자녀 각재 방을 주려고 큰 집을 고르지 마십시오. 자녀는 몇 년 쓰고 떠납니다. 남은 것은 빈 방과 높은 관리비입니다. 차라리 작은 집을 선택하십시오. 관리하기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집 말입니다. 한 부부는 20평대 작은 집에 삽니다. 자녀가 있을 때는 좁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합니다. 청소가 쉽습니다. 관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부부만 살기에 딱 맞습니다. 부부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하다고. 큰 집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학원가보다 생활 편의시설을 봐야 합니다. 학원 많은 동네보다 마트와 은행과 우체국이 가까운 동네가 좋습니다. 자녀는 학원을 몇 년만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트를 평생 갑니다. 은행도 우체국도 자주 갑니다. 일상생활이 편한 곳이 진짜 좋은 곳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된 곳에 사십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트도 은행도 우체국도 약국도 가깝습니다. 할아버지는 차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을 걸어서 해결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넷째, 투자 가치보다 생활 가치를 봐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곳보다 살기 편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비싼 집을 사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자기 집을 원합니다. 부모 집에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편하게 살 집을 고르십시오. 한 선생님은 외곽의 저렴한 집에 삽니다. 집값은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살기는 편합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고 공원도 가깝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매일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미래의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편한 집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편한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단이 많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릎이 안 좋아지면 고생합니다. 경사가 있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문턱이 낮은지, 엘리베이터가 잘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나중엔 중요해집니다. 미래의 우리를 위한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자녀 기준으로 고른 집에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자녀가 독립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한 집으로 옮기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큰 집이 아깝다고 버티지 마십시오. 편안한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차액이 생깁니다.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줄어듭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줄면 마음이 편합니다. 무엇보다 생활이 편해집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도 쉽고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불편한 집에서 고생하는 것을 자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합니다. 부모가 편한 집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녀에게도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집이 아니라 부모의 건강과 행복을 원합니다. 큰 집보다 건강한 부모를 원합니다. 비싼 집보다 행복한 부모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선택이 결국 자녀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부동산 선택은 자녀가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집에서 사는 시간은 깁니다. 그 긴 시간을 편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자녀가 아닌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시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